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9-27 챔피언십 코번트리 시티 버밍엄 시티. 코번트리는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지만 과도하게 전진한 수비 라인이 역으로 부담이 된다. 라이트와 클라크, 토르프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 카운터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반면 버밍엄 시티는 그레이의 폭발적인 침투와 백승호의 전환 패스, 후루아시의 연계 플레이가 삼각형처럼 맞물려 있다. 특히 코번트리 뒷공간이라는 약점을 공략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경기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코번트리의 압박은 느려지고 그 틈을 버밍엄 시티가 빠르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승부는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감안할 때 버밍엄 시티가 웃을 확률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코번트리는 전방 압박 후 뒷공간 노출이 치명적인 약점. 버밍엄 시티는 그레이의 폭발적인 침투와 백승호의 중원 조율이 핵심 무기. 전술적 상성에서 코번트리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은 버밍엄 시티다. 뒷공간 공략과 전술적 상성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버밍엄 시티의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9-27 스완지 시티 미롤. 스완지 시티는 갈브레이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전개와 마무리 모두에 영향을 주며 팀 전술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비포트니크가 최전방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로날드의 측면 돌파가 결합되면 공격 루트가 다층적으로 살아난다. 또한 엄지성의 빠른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교체 투입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상대 수비 붕괴를 유발하며 경기 흐름을 흔들 결정적 카드다. 반면 미롤은 네글리와 코번의 콤비네이션이 단조롭고 루옹고의 전개 속도 저하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반복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교체 자원까지 포함한 스완지 시티의 다채로운 공격 전개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스완지 시티는 갈브레이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비포트니크의 득점 집중력으로 전술적 균형을 맞춘다. 엄지성의 스피드를 활용한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교체 카드로 경기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미롤은 단조로운 전방 전개와 교체 자원의 한계로 경기 후반 반전 가능성이 떨어진다. 전술 전개와 교체 카드의 파괴력까지 고려하면 스완지 시티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9-27 렉섬 더비 카운티. 렉섬은 무어카카체 오브 라이언을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장악하려 한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 밀집은 공격 루트 다양성을 해치며 박스 근처에서의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 있다. 더비 카운티는 모리스와 브루스터가 활로를 열려 하지만 트래비스의 조율이 단조로워지면 템포가 늘어지는 한계가 뚜렷하다.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병행하면 하프라인 부근에 인원이 몰려 전개는 촘촘해도 찬스 창출은 제한된다. 그래서 경기 내내 점유율은 오르내리겠지만 유효 슈팅 기회는 크게 줄어드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는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무승부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렉섬은 중원 점유율은 확보하지만 전환 속도 저하로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더비 카운티는 인버티드 풀백 활용으로 점유율을 노리지만 과밀 현상으로 템포가 느려진다. 두 팀 모두 창의적 전개 부족으로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승부는 무승부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9-27 브렌트퍼드 F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퍼드는 담스고르와 샤데의 측면 공략, 그리고 티아고의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루트를 다층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반면 메뉴는 카세미로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고 측면 수적 열세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측면 우위와 간격 유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역습 전환 과정에서 브렌트퍼드가 보여주는 매끄러운 속도는 메뉴 3백을 공략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것이다. 결국 측면 싸움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갈라놓으며 브렌트퍼드가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브렌트퍼드는 측면 2대1 구도로 메뉴 윙백을 고립시킨다. 메뉴는 카세미로 결장으로 중원 밸런스가 무너진다. 담스고르 중심의 측면 공략이 메뉴 3백을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된다. 전술 상성, 간격 유지, 역습 속도를 고려할 때 브렌트퍼드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9-27 헤타페 CF 레반테. 헤타페는 아람바리의 전방 마이너스 후방 연결과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핵심이며 우체를 향한 결정적인 패스가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우체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옵션이 되며 홈에서 더욱 강한 집중력으로 마무리를 노릴 것이다. 반면 레반테는 5백을 구성하고도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를 상대할 때 조직적으로 흔들린 전력이 많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라인 유지가 무너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을 자주 노출한다. 이번 매치업은 전술 상성 면에서 헤타페가 명확히 유리하며 세트피스와 중원 장악력까지 감안하면 홈팀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더운 날씨와 체력 부담까지 고려하면 후반부 레반테 수비 라인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헤타페는 아람바리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전방 패스로 공격 루트를 주도할 수 있다. 레반테는 박스투박스 전술 상성에 약해 압박과 라인 유지에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우체의 피지컬을 활용한 세트피스는 이번 경기에서 레반테 수비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다. 전술 상성과 세트피스 파워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헤타페가 경기를 지배할 타이밍이다. 9-27 코모 1907 크레모네. 코모는 두비카스와 니코 파스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며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3백 특성상 측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워 풀타임 동안 반복적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포백 기반 코모가 측면 수적 우위를 활용해 주도권을 장악할 흐름이 강하다. 특히 두비카스의 공간 침투와 보이보다의 오버래핑이 맞물리는 순간 크레모넷의 수비 라인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압박과 전술적 상성이 승부를 갈라놓으며 코모가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코모는 포백 기반 전술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다. 크레모넷에는 3백 전술 특성상 측면 공략에 취약하다. 두비카스의 침투와 보이보다의 오버래핑이 공격 전개에 확실한 무기를 제공한다. 포메이션 상성, 측면 주도권, 공격 루트 다양성을 고려할 때 코모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9-27 마인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마인츠는 이재성과 코어의 결장으로 전력 손실이 있지만 홈에서 압박과 수비 블록을 통해 경기 흐름을 버틸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자원들의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강행군 속에서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빠르게 흘러가기보다는 루즈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더라도 마무리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경기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전술적 여유보다 체력적 한계가 양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마인츠는 핵심 자원 결장에도 홈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버틸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강행군 속 체력 저하로 전술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루즈하게 흘러가는 경기 양상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체력 부담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주목해야 한다. 9-27 볼프스부르크 RB 라이프치. 볼프스부르크는 쾌미르가 전방에서 버텨내지만 중원 빌드업이 불안해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야키치가 압박에서 밀리면 상대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고 페라우어의 측면 수비도 흔들려 균형이 깨지기 쉽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바카요코의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을 중심으로 카르도주의 마무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바움가르트너까지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한다. 결국 체력과 전개 속도, 측면 퀄리티에서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올 그림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볼프스부르크는 중원 압박 저항이 부족해 공격 전환이 막히고 측면 수비가 쉽게 무너진다. 라이프치히는 바카요코의 돌파와 컷백, 카르도주의 마무리 조합으로 득점 기대치가 높다. 바움가르트너의 전진성과 볼 운반이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살아난다.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 9-27장 크트파울리 레버쿠젠. 상파울리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 싸움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측면 공간의 1대1 방어가 취약하다. 라게와 아운톤지가 고립될 경우 팀 전체가 라인을 정비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레버쿠젠은 오른쪽 측면에 자원을 집중시킨 뒤 반대편 그리말도의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든다. 이러한 전술적 흐름은 상파울리 수비진이 대응하기에 부담스럽고 단순히 수비 블록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전술적 디테일과 측면 활용 능력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그리말도의 돌파와 슈팅은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상파울리는 3백 기반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 1대1 대응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 레버쿠젠은 시크벤 세기르틸만을 한쪽에 집중 배치하며 반대편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적극 활용한다. 그리말도의 개인 기량이 극대화되며 승부를 가르는 핵심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확실히 끊어낼 타이밍이다. 9-27 하이덴하임 아우쿠스부르크. 하이덴하임은 시즌 내내 3백 수비 조직의 간격 붕괴가 반복되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취약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지브지 바제와 레오 시엔자의 움직임은 공격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수비 불안과 전환 속도의 느림은 팀 전체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반면 아우쿠스부르크는 야키치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주도한다. 쾌미르와 페라우어까지 연계에 가담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면서 상대의 불안정한 수비 조직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활동량과 침투력을 유지할 수 있어 경기 막판까지 공격 주도권을 잃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수비의 안정감과 전술적 완성도 차이를 고려하면 아우쿠스부르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하이덴하임은 3백 간격 붕괴로 중앙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하다. 아우쿠스부르크는 야키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페라우어의 측면 돌파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의 차이를 감안하면 아우쿠스부르크 쪽 기대값이 높다. 수비 붕괴와 전술 차이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아우쿠스부르크가 잡을 타이밍이다. 9-27 찰튼 블랙번 로버스. 찰튼은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지만 전개 과정에서 리번과 도어티가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자주 연출한다. 액터의 측면 돌파는 시도는 많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 볼 소유권을 내주는 리스크까지 발생한다. 블랙번은 타바레스를 축으로 안정적인 볼, 배급을 가져가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느려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데 한계가 크다. 카르고보의 전환 패스가 살아나야 하지만 압박 강도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며 공격 템포가 끊어지는 장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확실한 득점 루트가 부족하고 결국 답답한 경기 양상 속에서 균형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무승부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찰트는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측면에서 효율적인 돌파가 부족하다. 블랙번은 안정적인 배급은 가능하지만 파괴력 있는 마무리가 결여되어 있다. 양팀 모두 수비 블록 유지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전술적 성향과 흐름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이다. 9-27 입스위치 타운 포츠머스. 입스위치는 필로진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허스트의 문전 침투가 맞물리며 공격의 완성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채플린의 이선 가담은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칙적인 패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경기 초반부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포츠머스는 중원 의존도가 크고 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재가 반복되며 흐름을 뒤집을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비 라인이 측면 압박에 무너지는 순간 입스위치의 공격 루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여지가 크다. 결국 체력 밸런스와 전술적 완성도를 감안하면 이번 승부는 입스위치가 주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입스위치는 필로진의 돌파와 허스트의 침투가 맞물리며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한다. 포츠머스는 단조로운 전개와 결정력 부족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홈에서의 압박과 전술적 완성도를 고려하면 입스위치 쪽 기대값이 확실히 높다. 전술과 흐름, 체력 밸런스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입스위치가 잡을 타이밍이다. 9-27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FC 셰필드 유나이티드. 옥스퍼드는 5백 전술을 가동하고 있지만 간격 유지 실패와 측면 뒷공간 노출로 인해 전술적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 중원에서 전환 속도까지 떨어지며 경기 흐름을 끊임없이 내주고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문제까지 겹쳐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브룩스의 측면 침투와 오헤어의 전개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하며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캠벨이 전방에서 버티면서 이선 자원들과의 유기적 연계가 살아나고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옥스퍼드의 허술한 라인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구도는 옥스퍼드의 구조적 허점을 셰필드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옥스퍼드는 5백 간격 유지 실패와 측면 노출이 반복되는 치명적 약점. 셰필드는 브룩스 오헤어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침투 패턴을 통해 득점 루트를 다각화,
캠벨이 버텨주는 전방 구조 덕분에 연계 완성도가 높아지고 셰필드가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전술적 허점과 체력 부담을 종합하면 이 경기는 셰필드가 잡아낼 타이밍이다. 9-27 프레스턴 노스 앤드 브리스톨 시티. 프레스턴은 3백 구조가 경기 내내 불안정하며 박스 안 커버 부족으로 실점 리스크가 크게 드러난다. 중원 연결이 끊기는 순간 라인 전체가 붕괴되면서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반복된다. 반면 브리스톨은 리스와 메우메티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트와인의 연계까지 더해져 전방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리고 빠른 전환 플레이는 프레스턴 수비가 정렬되기도 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브리스톨은 전술적 상성과 개별 전술 수행 능력에서 확실히 앞서며 프레스턴 수비 라인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리스톨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하고 후반 체력 싸움까지 우위를 이어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결국 구조적 허점과 전술적 디테일에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승부의 균형은 브리스톨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프레스턴은 3백 붕괴로 박스 안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브리스톨은 리스와 메우메티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 강도에서 브리스톨이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전술 상성과 흐름 차이를 감안하면 브리스톨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27 셰필드 웬즈데이 퀸즈 파크 레인저스. 셰필드 웬즈데이는 배넌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3백 수비 라인의 기동력이 떨어져 발 빠른 공격수들을 상대하기 어렵다. 특히 순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에게는 뒷공간을 허용하며 수비 간격이 쉽게 붕괴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QPR은 코네와 덴벨레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 사이토의 박스 침투가 동시에 작동하며 전환 상황에서 파괴력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기동력 싸움에서 QPR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필드 웬즈데이가 홈의 이점을 등에 업겠지만 근본적인 수비 약점을 가리기엔 부족한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QPR의 빠른 트랜지션이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셰필드 웬즈데이는 3백 수비의 기동력이 떨어져 뒷공간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QPR은 카라모코 덴벨레의 폭발적인 드리블과 사이토의 박스 침투가 날카로운 무기로 작용한다. 전술적 상성과 기동력 차이를 고려하면 QPR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또 빠른 템포와 전환 공격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QPR이 잡아낼 흐름이다. 9-27 사우스햄프턴 미들즈브러. 사우스햄튼은 아처와 프레이저를 통해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3백 구조상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아자즈의 전개 능력은 빛을 발할 수 있으나 강한 압박에 노출될 경우 탈압박이 끊기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코네의 변칙적 움직임이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휘테커의 측면 돌파와 해크니의 템포 조율까지 겹치면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며 한층 위협적이다. 그래서 이번 매치업은 전술적 상성과 체력 부담까지 감안했을 때 미들즈브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에서 차이가 드러나며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사우스햄튼은 3백 구조의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약점이 크다. 미들즈브러는 코네의 변칙적인 오프 더볼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킬 수 있다. 휘테커와 해크니의 조합까지 더해져 미들즈브러가 전술적 상성에서 확실히 앞선다. 흐름과 전술, 심리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미들즈브러가 끊어낼 타이밍이다. 9-27 스토크시티 노리치시티. 스토크시티는 베주노의 날카로운 하프 스페이스 침투, 무바마의 제공권, 베이커의 전환 플레이가 삼각축으로 맞물리며 전방에서 안정된 공격 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홈에서 자신들의 템포와 전술적 자신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다. 반면 노리치시티는 사전트 의존도가 높아 공격 패턴이 단순하고 중원 템포 조절 실패가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더운 일정 속 체력 부담까지 더해지면 후반으로 갈수록 3백 수비가 무너질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베주노와 무바마의 공격적 영향력이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 심리 체력 모든 흐름이 스토크시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스토크시티는 베주노의 박스 침투와 무바마의 제공권으로 전술적 파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노리치시티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3백의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고 있다. 홈에서 심리적 우위와 전술적 응집력을 갖춘 스토크시티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술과 심리, 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스토크시티가 승리를 끊어낼 타이밍이다. 9-27 와포드 헐시티 AFC. 와포드는 셰rum고르의 인버티드 침투와 이랑쿤다와의 연계 패턴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전방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카엠벨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해 공격 템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헐시티는 아킨톨라와 맥버니를 활용한 역습 루트가 있지만 공격 전개가 단순해 수비적으로 압박을 당하면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다변성과 전방 마무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와퍼드가 더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시티는 제공권 싸움으로 변수는 만들겠지만 공격의 단조로움이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결국 경기는 와퍼드의 공격 루트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와퍼드는 셰rum고르의 인버티드 침투와 이랑쿤다의 연계로 전방에서 날카로운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헐시티는 전방 제공권과 역습 속도는 있으나 단조로운 전개와 마무리 부재가 뚜렷하다.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날카로움을 감안하면 와퍼드 쪽 승리 기대값이 높다. 전술적 다변성과 공격 루트의 날카로움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와퍼드가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 9-28 첼시 브라이턴. 첼시는 홈 경기에서 데이터와 경기력 모두 브라이튼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격진 역시 파머 페드로 네토의 조합이 완성도를 높이며 브라이튼의 수비를 전방부터 압박할 수 있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고 오라일리의 전개도 상대 압박에 막히며 단조로운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특히 첼시의 빠른 공격 전환과 박스 근처 침투는 브라이튼 수비가 버티기 어려운 전술적 상성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홈의 기세와 공격진의 결정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은 전후반 내내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후반의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승부는 결국 첼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첼시는 홈 데이터와 최근 경기력에서 브라이튼보다 확실한 우위. 파머와 네토의 침투가 브라이튼 포백을 반복적으로 흔들 수 있다. 브라이튼은 최근 수비 불안과 체력 문제로 후반 무너질 위험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첼시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28 크리스탈 팰리스 리버풀.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활용해 중앙 밀집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취약하다. 마테타와 사르가 반격의 활로를 열어주려 해도 전체적인 전력 차이 속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렵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의 침투와 소보슬러의 전개, 에키티케의 압박이 맞물리며 압도적인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상대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드는 구조는 팰리스 수비를 분명히 흔들어 놓는다. 특히 살라와 각포의 경기 감각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흐름을 타고 있으며 날카로운 마무리로 팰리스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매치업은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기회를 다수 창출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 수비를 활용하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약점이 크다. 리버풀은 풀백과 윙포워드의 전진 공격 가담으로 전술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살라와 각포의 물오른 경기 감각은 이번 매치에서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다.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감안할 때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28 리즈 유나이티드 FC 본머스.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를 활용해 빠른 전환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경기 내내 부담이 될 수 있다. 본머스는 에바니우송과 세메뇨의 원투패스 패턴을 중심으로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완성할 수 있다. 테버니어까지 연계에 가담하면 측면과 중앙이 동시에 흔들리며 리즈 수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결국 본머스의 날카로운 공격 루트가 리즈의 수비 불안을 파고들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본머스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잡는 순간 리즈 수비는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그만큼 후반 체력 저하 국면까지 고려하면 본머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경기 막판에도 꾸준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에바니우송 -세메뇨의 박스 근처 원투 패스가 리즈 포백을 무너뜨릴 수 있다. 테버니어의 크로스와 세컨드 볼 회수는 공격 루트를 다층적으로 만든다. 리즈는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전방 유기성과 수비 붕괴 위험을 고려하면 본머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28 맨체스터 시티 벌리. 맨시티는 홀란드의 제공권과 도쿠의 폭발적인 돌파,
베르나르두 실바의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특히 코너킥 니어 포스트 공략 패턴은 벌리 수비를 흔들며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반대로 벌리는 수비 블록 유지와 활동량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디테일에서 격차가 확연하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맨시티가 공세를 몰아붙이며 주도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벌리 입장에서는 실점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이번 승부는 맨시티가 압도적인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맨시티는 세트피스와 오픈플레이 모두에서 벌리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 홀란드의 제공권과 도쿠의 돌파는 경기 내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벌리는 투지와 활동량은 있지만 전술적 디테일 격차가 뚜렷하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28 AT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AT 마드리드는 전통적인 포백 라인과 강한 압박으로 홈에서 버티려 하지만 빠른 측면 돌파와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레알 공격진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브라질 국가대표 비니시우스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가 풀백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때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 발베르데의 메잘라 움직임은 중원과 박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AT 마드리드의 미드존을 흔들어 템포를 빼앗을 것이다. 프랑스 국가대표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오블락과의 1대1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변칙적으로 두드리는 슈팅으로 득점 기대치를 높인다. AT 마드리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을 내주는 패턴이 이어질 경우 레알의 공격 템포를 제어하기 어렵다. 결국 전술 유연성과 전방 화력의 질적 차이가 경기 후반 승부를 결정짓게 만들 수 있다. 레알은 템포 조절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홈팀은 체력과 집중력 유지의 한계를 드러낼 위험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와 음바페의 폭발적 침투로 박스 공략을 완성한다. 발베르데의 메잘라 움직임은 중원 압박을 풀어내며 템포를 흔드는 핵심 무기다. AT 마드리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빠른 침투형 공격에 취약해진다. 전술 템포 개인 기량을 모두 합치면 경기 흐름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9-28 AFC 아약스 NAC 브레다. 아약스는 베오르스트를 앞세운 제공권 싸움과 라울 모로의 빠른 측면 돌파가 결합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살아난다. 스티븐이 이선에서 넓게 움직이며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는 만큼 중원에서의 주도권 확보도 확실하다. 반면 브레다는 원정에서 멘탈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탈압박과 마무리 모두에서 불안정하다. 특히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결정적인 순간에 창의성이 부족해 강팀 수비 블록을 흔들 힘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전개 주도권을 장악할 아약스가 압박과 공격 완성도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약스는 베오르스트의 제공권과 라울 모로의 빠른 측면 돌파로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브레다는 원정 경기마다 멘탈이 흔들리며 초반부터 위축된 흐름이 반복된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전개 속도에서 아약스가 확실히 앞선다. 레벨 차이와 멘탈적 약점을 감안하면 아약스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9-28 로리앙 AS 모나코. 로리앙은 홈에서 수비 안정과 역습을 노리지만 측면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흔들리며 후반 체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아베르겔이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전체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빌드업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AS 모나코는 미나미노의 돌파와 골로빈의 전진 패스가 날카롭고 발로군이 뒷공간 침투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게다가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대쪽 팝포스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중원 압박 전환 속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AS 모나코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로리앙이 후반 체력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까지 고려하면 모나코가 결정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로리앙은 후반 체력 저하와 세컨드볼 경합 약세가 반복되는 팀. AS 모나코는 미나미노의 돌파와 골로빈의 창의적 전개로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세트피스 팝포스트 침투 전략까지 더해지면 AS 모나코의 득점 기대값이 확실히 올라간다.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AS 모나코가 주도할 타이밍이다.
9-28 유벤투스 아탈란타. 유벤투스는 일디즈의 돌파와 로카텔리의 패스, 데이비드의 제공권이 맞물리며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형성한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와 파살리치의 스위칭 플레이 때 케텔라에르의 연계가 결합돼 마찬가지로 단일 루트에 의존한다. 양팀 모두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플랜 B가 부재하며 감독들의 완고한 스타일은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장군 멍군식의 공방전이 반복되며 어느 한쪽이 완벽히 경기를 지배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90분 내내 공방전 속에서도 승점 1점씩 나누는 무승부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유벤투스는 일디즈와 로카텔리의 조합으로 단순하지만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만든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 파살리치의 스위칭 플레이와 대 케텔라에르의 연계가 중심축이다. 양팀 모두 플랜 B가 없고 고집불통 전술로 인해 결국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완고한 전술 성향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9-28 노팅엄 포레스트 선덜랜드. 노팅엄은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태에서 이번 경기를 맞이한다. 우드,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가 제 역할을 해도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전술적 실행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더랜드는 마엔다의 뒷공간 침투와 차카의 측면 전개가 탈비의 중원 장악과 맞물리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술적 디테일을 끝까지 구현할 수 있는 팀이다. 그리고 3부 리그에서 다시 EPL 무대로 돌아온 스토리는 선수단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며 이번 경기에서도 절실함이 경기력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체력 심리 모두에서 앞서는 선더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노팅엄은 유로파리그 강행군 여파로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 선더랜드는 체력적으로 여유있고 경기 내내 높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강등에서 승격을 이뤄낸 선더랜드의 동기부여까지 더해져 승리 기대값이 높다. 체력과 심리적 동기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선더랜드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9-28 마요르카 알라베스. 마요르카는 무리키를 축으로 한 공중전과 연계 플레이, 아사노의 빠른 침투, 파블로 토레의 정교한 패스가 삼각형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전술적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마요르카가 섬 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알라베스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과 이동 피로를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이 피로 누적은 경기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으며 특히 전개 속도와 압박 대응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반면 마요르카는 홈 환경을 기반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체력적 이점을 지닌다. 전력, 환경, 전술적 디테일까지 감안하면 홈팀이 훨씬 더 유리한 그림을 만들어낼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무리키의 제공권과 연계, 아사노의 빠른 침투, 파블로 토레의 창조적 패스가 완성하는 공격 루트. 알라베스는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전개 속도와 압박 대응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홈 환경과 전술적 완성도를 모두 감안하면 마요르카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전술 체력 환경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끊어낼 타이밍이다. 9-28 메넨글라트바흐 프랑크푸르트. 글라트바흐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의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에 취약하며 바오야 같은 윙포워드에게는 이상적인 매치업이 된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걸고 빠른 템포로 공격을 이어가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모두에서 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 특히 도알리치의 전환 패스와 바오야의 침투 패턴이 결합되면 글라트바흐 수비는 연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양상은 글라트바흐의 불안한 수비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달렸지만 지금 흐름대로라면 경기 후반의 균형이 무너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날카로운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글라트바흐는 수비 간격과 측면 뒷공간 노출이 반복된다. 프랑크푸르트는 바오야의 침투와 도알리치의 전환 패스로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글라트바흐 수비 조직력은 더 흔들릴 수 있다. 전술적 상성과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프랑크푸르트 승리에 무게가 실린다. 9-28 폴렌담 FC 즈볼레. 폴렌담은 베어만과 쿠아스가 연결고리를 만들겠지만 미렌의 득점력이 떨어지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즈볼레는 코스톤스와 은바요가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오스팅의 전개 속도가 늦어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힌다. 양팀 모두 플래너 전술이 막히면 대안이 없고 코칭 스태프가 플랜 B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뚜렷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날카로운 득점 장면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허심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답답함이 누적되며 90분 동안 승부의 균형은 깨지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다. 배팅 핵심 포인트. 폴랜담은 최전방 마무리 부족으로 공격 루트가 쉽게 막힌다. 즈볼레는 전개 속도가 늦어 답답한 전술 패턴이 반복된다. 양팀 모두 플랜 B가 없는 단조로운 공격으로 득점 기대치가 낮다. 전술적 상성과 공격력 부재를 감안하면 이번 승부는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9-28 툴루즈 FC 낭트. 툴루즈는 소우어의 정교한 패스 능력을 통해 전방 침투 루트를 완성하며 마그리와 보호의 속도와 결정력으로 낭트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낼 것이다.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도 불필요한 지연 없이 템포를 올려 상대가 정렬을 갖추기 전에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교체 카드 전력 또한 툴루즈가 월등해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낭트는 포백 수비가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히 소우어의 킬 패스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마그리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중원 전개 속도에서 이미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유지와 수비 블록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래서 툴루즈가 경기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가져오며 낭트를 수세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과 전술 유연성에서 앞선 툴루즈가 후반 승부처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림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툴루즈는 소우어의 킬 패스와 마그리의 침투 패턴으로 박스 점유와 마무리를 완성한다. 낭트는 포백 집중력 유지에 한계가 있고 빠른 침투형 공격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교체 자원과 전술 유연성, 그리고 후반 체력 관리까지 툴루즈가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 전술 교체 폭체력 흐름까지 모두 고려하면 승부의 흐름은 툴루즈 쪽으로 기운다. 9-28 엑셀시오르 PSV 에인트호벤. 엑셀시오르는 반 듀이넨과 산체스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전방 전개로 초반 기세를 노리지만 압박을 뚫릴 경우 수비 라인의 허술함이 곧바로 드러난다. 특히 에고이안이 압박에 묶일 경우 중원 연결이 끊기며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순해진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루번 반 본멜의 폭넓은 침투와 전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페리시치의 크로스와 중거리, 스하우턴의 전환 패스까지 맞물리며 경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루번 반 본멜의 맹활약 속에서 아인트호벤이 변칙적인 공격 루트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엑셀시오르는 전진 배치된 수비 라인이 뒷공간 노출로 직결된다. 아인트호벤은 루번 반 본멜의 클래식 돌파 인터비드 침투 패턴으로 공격의 다양성이 극대화된다. 페리시치와 스하우턴의 조율이 더해져 아인트호벤이 경기 전반을 수월하게 설계할 수 있다. 전술적 다양성과 개별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9-28 칼리아리 칼초 SC 인테르. 칼리아리는 보렐리 폴로 룬쇼 에스포지토를 앞세워 홈에서 맞서겠지만 상대 압박 강도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터밀란은 바렐라와 차라노올로의 플레이메이킹이 정밀하고 디마르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 전술 패턴은 칼리아리 포백이 가장 버티기 힘든 구간을 직접 찌르며 튀랑의 마무리와 직결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이 세밀한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칼리아리가 홈에서 버티려는 의지를 보여도 인터밀란의 정밀한 공격 패턴 앞에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비 블록이 조금이라도 늦게 정렬되면 디마르코 -T랑 연결 루트는 칼리아리를 흔드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바렐라 차라노올로의 정밀한 패스는 디마르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직결된다. 디마르코의 컷백 루트는 튀랑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고효율 패턴이다. 칼리아리 포백은 이 세밀한 공격 패턴을 홈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격차를 감안하면 이번 승부는 인터밀란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9-28 토트넘 호스퍼 울버햄튼.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사비 시몬스로 메우며 공격 전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비 시몬스와 히샬리송의 조합은 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공격의 결정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팔리냐는 중원에서 안정된 수비와 압박으로 팀 밸런스를 잡아주며 후방에서 전방까지의 연결 고리로 기능한다. 울버햄튼은 리그 1승도 없는 답답한 흐름 속에서 공격은 무디고
수비는 허술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3백 수비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버티지 못하며 반복적으로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매치업은 토트넘이 홈에서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다. 배팅 핵심 포인트.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와 히샬리송의 조합으로 전방 파괴력을 강화했다. 울버햄튼은 리그 1승도 거두지 못하며 공격 무력감과 수비 불안을 동시에 노출하고 있다. 홈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토트넘이 경기 흐름을 확실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 흐름 심리 모든 면에서 토트넘이 잡아낼 수밖에 없는 경기다. 9-28 비아레알 아틀레틱 빌바오. 이 경기는 비아레알 포백이 이냐키 윌리엄스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를 얼마나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다. 비아레알은 4-4-2로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고 라인이 올라가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페페와 예레미 피노가 공격 전개를 돕더라도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 어렵다. 빌바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고 산세트가 중심이 되어 템포를 조율하며 날카로운 킬패스를 공급한다. 특히 산세트와 나바로의 인프런트 프리킥 능력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얻는 세트피스를 곧바로 득점 찬스로 바꿀 수 있어 위험하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90분 동안 뒷공간을 완벽히 봉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이 홈에서 점유를 늘리려 할 수 있지만 빌바오의 속도와 세트피스 퀄리티는 단 한 번의 기회로도 승부를 뒤집을 힘이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이냐키 윌리엄스의 폭발적 뒷공간 침투가 비아레알 포백을 흔들 가능성. 오이안 산세트와 나바로의 인프런트 프리킥 능력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음. 비아레알의 전환 속도 한계와 라인 붕괴 위험이 빌바오의 역습과 플레이메이킹에 취약할 수 있음. 전술 속도 세트피스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빌바오가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9-28 헤라클레스 알멜로 스파르타 로테르담. 헤라클레스와 스파르타 모두 풀백이 좁혀드는 인버티드 전술을 통해 중원을 강화하지만 이는 동시에 경기 속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그리고 중앙 밀집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양팀 모두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패스 교환만 이어지며 루즈한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팀 모두 중원 점유율은 확보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창의적 돌파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성향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 막판에도 양팀이 체력적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면 승부는 결국 끝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즉, 전술적 대칭성과 루즈한 경기 템포가 무승부를 예고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통한 중앙 밀집 전술을 활용한다. 중원 점유율은 높아지지만 공격 전개는 단조로워진다. 루즈한 템포 속에서 승부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전술적 대칭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무게가 실린다. 9-28 파리 생제르맹 에이제 오세르.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의 정교한 빌드업과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가 결합되며 전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래서 오세르의 3백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하기 버거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파비안 루이스의 패스 한 방으로 바르콜라가 뒷공간을 공략하면 수비가 한쪽으로 몰리는 순간 다른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다. 또한 PSG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통해 오세르의 느린 전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오세르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극복하기 어려워 중원 장악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급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PSG가 앞서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파비안 루이스의 패스와 바르콜라의 돌파가 전술적 핵심 루트. 오세르 3백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음. 전력 전술 심리 모두 PSG가 압도적 우위. 객관적 전력 차와 전술적 회복까지 감안하면 홈팀이 경기를 지배할 타이밍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